여러분들 뭐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내용이 나왔는데요. 뭐 색다른 게 뭐 많이 나온 건 아니고 그동안 했던 얘기를 조금 요약 정리해서 나온 발표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또 굉장히 호전적이었던 거는 좀 수치화 됐었죠. 원래 기부 체납이라 그래서 이만큼 내가 더 제공해 줄게 대신에 우리한테도 이만큼 줘 했던 것을 10% 줄였나요? 그죠? 굉장히 많이 줄인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덜 가져갈게. 예, 너네들 사업성 더 좋게 해줄게. 추가 분담금 덜 내게 해줄게. 열심히 지으세요. 이런 의미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정부 입장에서도 공급 물량에 대한 지금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이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고 이거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조동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대조동이 지금 원래 그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멈췄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서울시가 개입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이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급이 이제 진짜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자꾸 인허가를 받고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완화하고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겁니다.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게 선거용이지는 않을까. 예, 항상 그래왔듯이 요번에도 지금 선거 다다르면서 굉장히 지금 남발하고 있거든요. 각종 발표들이 막 하루다가 멀다 하고 자꾸 발표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선거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성을 안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관가하지는 마시고 지금 그래도 해두면 나쁘지 않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우리 군문경매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사실 항상 주택과 아파트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항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건데요.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는 이미 뭐 이것저것 또 세팅을 해놨고 여러 가지로 관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굳이 주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네, 저는 진짜 실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저희가 KB 부자 KB 연구소에서 1년에 한 번씩 부자 보고서라는 것을 그 자료를 발표를 하는 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게 벌써 한 1년 전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 얘기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2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50억,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테크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주택에 투자한 비율이 그러니까 소액일수록 굉장히 월등히 많았고요. 고액으로 갈수록 굉장히 미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적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10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대 비율만 주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그 외에 물건에 훨씬 더 많은 투자하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팩트예요. 그럼 100억대에 이르시는 분들은 어때요? 20억대를 경험하지 않았었을까요? 경험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사실 주택에 관심이 없을까요? 네. 종부세를 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어떤 정권이 또 들어오고 어떻게 또 바뀌고 또 계속 이거는 뭐 계속 사이클처럼 돌 거잖아요. 예, 돌 건데 그 과정 가운데 종부세가 앞으로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르는 시세 차익률도 미약한데 종부세는 또 따박따박 매년 내야 돼. 아니 어차피 보유세라는 걸 내는데도 또 종합부동산세라 그래가지고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부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정권이 또 들어오냐에 따라서도 막 더 부과하기도 하고 막 징벌적으로 하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왜 그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느냐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걸 투자해서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저희가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예. 21년도에 낙찰을 받았어요. 21억에 낙찰을 받아서 지금도 월세를 잘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안성, 뭐 화성, 뭐 포천, 뭐 이곳저곳에 남양주, 뭐 다양한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21년도였으면은 아파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가격이 어땠어요? 많이 비싸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지금 21년도에 부동산 아파트의 가격과 지금 아파트의 가격 어떻죠? 조정된 국면이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조정이 된 국면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공장, 창고 이런 것들도 조정이 돼야 되지 맞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들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제가 당당하게 보여드립니다. 사건 번호 2020-5210이고요. 주소는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279번지입니다. 이게 현재 매도하면 시세가 얼마 정도 될까요? 라고 여러분이 거꾸로 조사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거 팔지는 않습니다. 지금 금리가 낮아질 때 팔아야지. 지금 파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금리가 좋고 지금 금리가 높고 어때요? 부동산 지금 이런 제조업들 뭐 이렇게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예, 진짜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내놓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굳이 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세로 보더라도 지금 시세로 보더라도 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꽤 많이 올랐어요. 예. 지금 시세로 보더라도 36억 정도 육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불과 몇 년 만에. 그런데 아파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때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전혀 다른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전혀 다른 시장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조사해 보세요. 그래야 충격을 받을 거예요. 자, 올해 앞으로 그저께 또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제가 유심히 봤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시그널을 줬습니다. 예. 지금 정상적인 금리로 보지 않는데요. 한국에서도 정상적인 금리로 빨리 가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간담회 자리에서 내용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정상적인 금리를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2%대 초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려오게 될 겁니다. 기준금리 내려오게 될 거예요. 내려오게 될 거예요. 한국은행의 의지도 명확합니다. 정상화가 될 수 있어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 지금 파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년이면은 확실히 저금리 기조가 안정화가 올 텐데, 그리고 올해보다는 또 전망치를 보더라도 내년에 경기가 더 올해도 조금 살아나지만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살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사는데 부담도 없고 대출을 많이 해주거든요. 창고 공장은 90%도 해줘요. 그 이상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없고 경기도 살아나면 사고자 하는 수요가 더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어저께 낙찰되는 이런 물건들의 지금 기조를 보더라도 분위기를 보더라도 지금 참 요즘에 좋은 가격에 잘 가져가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네, 요 근자에 저번 주, 저저번 주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저도 지금 그때 1차 금액에 낙찰받았어요. 이거 한번 유찰되면은 10몇 명, 20몇 명 들어올까 봐. 네? 저희가 그냥 1차에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낙찰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 당시 시세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25억 정도, 26억 정도 했어요. 27억 정도. 그 금액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가 21억 1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그때 저희가 이거를 낙찰받고서요. 바로 26억에 매입하고자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거 좀 더 보유하고서 훨씬 더 오를 걸 알고 있는데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요즘 분위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야, 이게 독정리에 있는 화성의 물건인데요. 6명이나 입찰을 들어왔고요. 네. 26억까지 떨어졌는데 33억에 낙찰이 됐고 2등도 차순위도 23억이나 작성을 했습니다. 32억이나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요, 예, 여러분, 시세가 정말 뭐 34억이라서 33억 6천을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옛날 같으면요, 1차 금액보다, 그러니까 38억보다 더 높게 1차에 그냥 낙찰됐어요, 화성물건은. 1차에. 감정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세보다 그래도 월등히 낮게 낙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리도 아직은 낮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뭐 5%대 잘 받으면 그죠? 그리고 한 6%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고 금리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 이유를.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예전에는 뭐 어때요? 한 3년 전만 해도 막 3%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금리가. 근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낙찰을 받을까요?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이러니까 금리의 이자에 대한 약간 부담도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기 전에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낙찰받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조정받을 때에도 큰 조정이 없었던 이 공장 창고 이 시장 토지의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시장에서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 지금 사두어야 금리가 낮아질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낙찰가도 옛날로 3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땠냐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만약에 시세가 40억이면 여러분 화성 같은 경우는 한 39억 정도, 38억대 정도 중반, 후반은 써야 낙찰이 됐었어요. 그만큼 치열했어요, 여러분. 예.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만약에 40억이면 뭐 한 35억? 예.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물건 위치에 따라 또 다르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성이 지금 평당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여러분. 지역마다 다른데 평당 300만 원 뭐 이렇게 합니다. 예, 더 넘는 것도 있고 살짝 덜 되는 것도 있고 공장 창고 부지에 있는 이런 물건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전문 산업단지 말고 일반 보통 평균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요. 반면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공장 창고 평당 가격은 500만 원 전후합니다, 여러분. 화성이 과연 많이 오른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아직도 화성이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 한참 멀었어요. 예? 괜히 2017년도에 CNN하고 BBC에서 화성과 아산을 전 세계 10대 도시 안에 뽑은 이유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17년도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화성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경기도 광주 이런 뭐 다른 지역에 오른 비율에 비하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남들은 또 재개발, 재건축 이슈로 주택을 봅니다. 맞아요. 근데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거는 약간은 목돈이 좀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눈밖에 나 있는 시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택 보세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지역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거고요. 어느 정도 뭐 8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뭐 1억 이상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이 경매 공매 시장에서 지금이 공장 창고를 낙찰받기에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금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벌써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공장 갖고 있는 것들도 원래 6% 지금 금리 내던 게 5.3%, 5.5%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줄고 있다니까요? 기준금리가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줄었다니까요? 이게 원래 항상 선반영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이제 피부로 느껴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출을 내가 지금 이자가 줄었네? 아 진짜 줄나 보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대출을 많이 이용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분위기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경매인들에게 공매인들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고요. 며칠 전에 머니인사이드인가요? 저도 자주 보는 채널인데 어떤 그 부동산 박사님이신가? 어떤 분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나도 가계부채가 심하다. 가계부채가 심하다.
지금은 부동산 관련된 거 기사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건 왜냐면 조회수가 많은 채널이고 조회수가 저는 아주 미약한 햇병아리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조회수가 많은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든 부동산이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아예 닫을까 봐, 이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그분이 얘기한 거는 그냥 아파트 이런 시장을 얘기한 거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너무 심하니까 전반적으로 이건 아니야라는 의미인데 몰라요. 어쨌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떠한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이 레버리지 없이 성공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대기업들이 대출 없이 운영하는 기업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레버리지는요, 여러분들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에요. 100원으로 어떻게 1억을 벌겠어요? 100원으로 1억 버는 게 쉬워요? 네? 10,000원으로 1억 버는 게 쉬워요. 100원보단 10,000원이 낫잖아요, 여러분. 가계부채가 심한 건 심한 거고, 대출이 많아도 그 대출로 슬기롭게 이걸 잘 윤택하게 사용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대출이 너무 많아서 잘못된 대출로 운영을 못해서 거기에 눌려가지고 무너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칼자루만 잘 휘두른다면 얼마나 크게 성공하겠습니까? 칼자루를 잘못 흔든다면 내 손도 베이고, 잘못하면 그게 내 심장을 찌르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지 공부를 하면서 꼼꼼하게 노력하면서, 잘 모르면 물어봐 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고 이게 뭐가 중요한데?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아주 슬기롭게 잘 받아가지고 잘 이용해서 이 와중에도 계속 돈을 버는 우리 식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건으로 아예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이 조사해보세요.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 그죠, 여러분? 그냥 팩트체크를 해보자 이거예요, 저는 그냥. 팩트체크를 해보자 이거예요. 부동산에 나와 있는 모든 웬만한 이슈들은 다 아파트 위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고 통칭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잘못된 정보로 자꾸 부동산은 진짜 현재 그렇구나, 안 좋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완벽한 팩트체크를 할 수 있고, 집중하고 중심 잡고 흔들리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도 오늘도 경매 법정에서는 누군가는 돈을 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화이팅하면서 적극적으로 오늘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마미님, 아는 사람들만 열심히 하면 되죠. 마스터김님, 상가 다가구 공장 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앤토니.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무슨 마음인지 알아. 근데 내 상황에 맞게 방향 잡았잖아. 그럼 그 방향으로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마스터김님. 내가 마스터김 누군지 알잖아, 그죠? 고민하면 안 돼. 마스터김님 상황에는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맞다니까. 자, 드림25님, 이런 공장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최원재님, 오늘도 혼나는 마음으로 두 손 얌전히 모으고 보고 있습니다. 부프로님 감사합니다. 예랑행님, 네, 감사합니다. 아델리스님, 멘토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도 입찰장 갑니다. 어우, 좋습니다. 아델리스님이 꼭 낙찰 받을지어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강진희님, 지방은 지금 공장금리 4% 초반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메토님 말씀대로 이자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기준금리가 확실히 딱 움직이게 되면 이제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금리가 지금 아직 떨어지기 전에 벌써 지금 시장이, 금융권에서는 움직이고 있어요. 금리가 지금 알아서 조정하고 있어요, 지금. 변동금리를 설정하신 분들은 좀 알고 있을 거예요. 3개월에 한 번 하신 걸로 설정했느냐, 6개월 변동으로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자 받는 주기가 다르긴 하지만 이해되시죠? 3개월 주기로 하신 분들은 벌써 문자 받아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인사를 나눠주셨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금 금액이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 얼마 전에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에 우리 회원님이, 거제도에 계신 회원님이 남양주에 있는 물건
4억대 초반인가요? 낙찰받아가지고, 예, 대출 끼고서 낙찰 받은 거죠. 한 1억 차익으로 그거 지금 매도했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소액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꼭 뭐 몇 억이 있어야지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아파트랑은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이런 시장도 공부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맥락만 이해하고 조사해보면서 검토받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달 안에 나도 고수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맥락만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돼요. 겁먹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베네님 조바심 나네요. 요즘 많이 해이해졌어요.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있습니다. 김솔님, 내 상황에 맞게 하고 싶은 건 많고 고민되네요. 네. 황기래님, 저도 공장하고 싶네요. 받았다고. 오늘도 꿀모님다. 1241. 아우, 예, 대단하십니다. 이순일님, 97차. 네. 멘땅님, 전 국민의 50% 이상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통계로 아파트만 투자해도 돈 번다는 유명 유튜버도 있어서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을 비교해봐도요. 사실 주택으로 저의 자산을 불린 비율은 굉장히 현저히 낮아요. 네, 토지와 관련된 뭐 꼬마 빌딩, 네, 공장, 창고, 다가구,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땅을 결론은 땅이죠, 땅. 네, 땅의 시세 차익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요, 우리 맨땅이 좋은 이야기 짚어주셨어요. 자, 네, 아님 입찰 가는 중이래요. 낙찰 기운 주세요. 그래요, 우리 아까 아님하고 또 누구였지? 입찰 간다 그랬는데, 예, 우리 두 분에게 낙찰 받으라고 여러분들 기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